1970, 80년대 희대의 사건들을 일으킨 깡패 김태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1948년) 김태초는 전남 담양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6.25로 인해 그의 가정은 몰락했고, 이후 그의 가족은 광주의 서방면으로 터를 옮겨보지만 그의 아버지가 연이어 사업에 실패하여 가난에 시달리며 살게 된다. 이후 빚더미에 오르자 그의 부모님은 길에서 행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 김태초는 소위 동네 양아치라 불리는 이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난 뒤 오직 힘이 최고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생각에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태권도와 권투를 배운 김태초는 매일같이 악과 깡을 키워가며 스스로 독종이 되려 노력했고, 그 양아치들에게 결국 복수까지 했지만 그는 불량하게 엇나가고 말았다. 김태초는 고등학교 시절 불량 서클을 조직해 하루에도 몇 차례나 싸움질을 했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퇴학을 당했으며, 그렇게 20살이 될 때까지 3차례나 소년원을 드나들어야 했던 그는 그러한 과정에서 조양은을 알게 되기도 했다. 또한 소년원을 드나들던 김태초는 어릴 적부터 생각해온 폭력 조직을 결성했고, 20대 초반에는 광주 지역에서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조직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건달 생활을 해오던 그는 1973년경 호남 주먹계의 거물인 일명 송깡이라 불리는 송태준의 수행원이 되어 서울과 광주를 오고 갔고, 1975년에는 박종석이 이끄는 번개파의 행동대장이 되어 서울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김태촌이 상경할 무렵 서울의 주먹 세계는 어땠을까? 당시는 1950년대 명동을 장악했던 이화룡의 행동대장 출신 신상현의 신상사파가 장악하고 있었고, 호남 출신의 주먹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서울로 올라와 무교동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했으며, 주먹 세계에서는 이들을 호남파 또는 호남연합파로 불렀다. 그러한 호남 출신 주먹의 중심에는 번개파의 박종석, 범호남파의 오종철이 있었는데, 조양은은 오종철의 밑으로, 김태초는 박종석의 밑으로 들어가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이었다. 이처럼 호남 주먹들의 서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전통의 서울 조직 신상사파에는 늘 밀렸었는데, 1975년 1월 오종철의 부하 조양은과 그 패거리들이 서울 조폭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른바 사보이 호텔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조양은은 과거 신상사파가 자신의 형님을 만신창이로 만든 데 대한 보복으로 서울 사보이 호텔에서 신년회를 하던 신상사파를 연장으로 공격했고, 이때 신상사는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으나 이를 계기로 신상사파의 아성이 흔들리게 되었다. 평소 신상사를 존경해 분노한 김태초는 선배들의 보복 지시를 받고 한동안 조양은을 찾아다녔고, 그러던 중 조양은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지만 소년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인연으로 조양은을 풀어주었다. 이후 김태초는 조양은의 두목인 오종철을 제거하면 자연스레 조양은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해 목표를 오종철로 바꾸었고, 마침내 1976년 서울 무교동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에서 오종철을 발견한 그는 부하들에게 하반신만 불구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렇게 오종철이 김태촌의 부하들 때문에 불구가 되어 은퇴하자 자연스레 조직의 두목으로 조양은이 부상했고, 이때부터 그들의 3년 전쟁이라 불리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오종철을 공격해 한 김태촌 역시 서방파를 결성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이후 두 조직은 서울 아시아 호텔 등에서 폭력 대결을 벌였고, 그들의 전쟁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와 호남권 일대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김태초는 후원자를 만들 목적으로 정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철승의 사주를 받아 그는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여 신민당사와 전당대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이철승이 신민당 총재에 오르는데 일조하게 된다. 김태초는 이 일로 신민당 중앙당 노동국 차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아 정계 진출까지 하려 했으나 1977년 그는 폭력 혐의로 구속되고 말았고,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조양은과 우연히 서울구치소에서 한 방을 쓰게 되어 과거의 일에 대해 화해하기도 했다. 이후 먼저 출소한 조양은은 1978년 아버지의 제삿날 양은이 팔을 결성했고, 그보다 조금 늦게 출소한 김태초는 건달 생활을 이어갔으나 1979년 12.6 이후 12.12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의 조폭 검거령으로 인해 1980년 또 한 번 조양은이 구속되었고, 비슷한 시기 김태촌도 청부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5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조양은과 김태촌이 옥살이를 하며 서울이 무주공산이 되자 빈틈을 타 이동재의 오비파가 서울에 자리를 잡아 성장하게 되고, 1986년 1월 김태촌이 출소할 무렵까지 서울은 오비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태초는 서방파의 조직원들을 다시 모았고 개인 소장 미술품 전시회를 열어 업소 사장들에게 강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은 뒤 세력을 확장했으며, 이후 오비파에게 전쟁을 선포했으나 결국 같은 지역 출신끼리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호남 세력들은 합동체육대회를 여는 등 나름대로의 평화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김태초는 출소 6개월 뒤인 1986년 7월 부하들을 시켜 인천 유송도 호텔의 사장 황익수를 난자해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이러한 희대의 사건으로 그에게는 수배가 내려졌다. 그러나 2주 만에 제발로 들어오고 싶다는 말로 자수했으며,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5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태초는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훗날 그는 당시 서울고검의 부장검사 박남용이 황익수에게 돈을 못 받아 사주한 일이라며 억울하단 뜻을 언론에 전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그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과 함께 동거녀의 유산 소식을 듣고 러닝 셔츠로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고, 이때 무의식 중에 성경을 집어들어 그때부터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후 김태초는 1989년 폐암 진단을 받아 형 집행이 정지되어 2년 3개월 만에 출소했고, 뒤로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는 등 신앙인으로서 새 삶을 사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김태초는 종교 모임으로 위장한 신우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또다시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1990년 꼬리가 밟힌 그는 범죄단체 범서방파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렇게 김태촌이 옥살이를 이어가던 1997년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공문서 위조 교사 혐의가 적발되어 징역 16년 6개월, 보호감호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났고, 수감 중에 가수 이영숙을 소개받아 1999년 옥중 결혼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와 함께 컴퓨터를 쓰는 등의 황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2005년 장기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그는 새 사람이 되겠다 말하며 신앙 간증과 청소년 선도 강연을 다니는 등 바쁘게 시간을 보냈으나 그는 또 다른 과거의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다. 2000년경 그는 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는 전화, 술과 담배, 그리고 회를 시켜 먹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교도관에게 1,200만 원의 뇌물을 주었고, 이 사실이 2006년 드러나 구속되었으며, 또한 같은 시기 배우 권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서 팬사인회를 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뇌물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2006년부터 또 한 번 옥살이를 하게 된 김태초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병을 이유로 들며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해 병원에 입원했고, 그러다 결국 3년 만인 2009년 출소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청소년 선도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11년 한 기업가의 빚을 대신 받아내려다 협박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명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세간에서는 이에 대하여 도피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몸 상태가 나빠진 그는 2012년 3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약 1년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2013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며 담양에 묻혔다.